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낮 동안 맑은 하늘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강한 일사의 오존과 자외선 지수는 높게 나타나겠고요.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맑고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일사와 함께 기온도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5도에서 30도까지 치솟으면서 예년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이 해가 지고 나면 쌀쌀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 28도, 포항 29도,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들어있지 않고요. 예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구제 방안으로 지역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보다는 특별법 제정에 올인해왔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언제 제정될지 불투명하고 제정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돼 소송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1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에 이어 5월 10일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2달째 강경 대치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마저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지난 17일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설사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세월호 특별법을 본딴 지진 특별법의 배상 내용이나 기준이 빈약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세월호법은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반면 지진 특별법은 20만 명을 겨우 돌파한 청와대 청원에서 보듯 포항의 문제로 국한돼 있는 것도 불리합니다. 저도 이제 포항 출신입니다만은 포항 시민이나 관련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포항을 떠나서 대구라든가 대구 정도만 가도 왜 저렇게 많이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특별법만 통과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천신만고 끝에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 전체 사망자 304명 중 25%인 78명만 특별법 배상 결정을 수용해 종결되고 나머지 226명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결과 위자료가 대폭 상향돼 소송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국무총리 산하위원회가 사망자 1인에 1억 원, 생존자에는 6,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으나 소송에서는 각각 2억 원과 8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의 신청이나 부동의하면은 결국은 소송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특별법도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절차 규정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포항 지진이 점차 잊혀지면서 소송으로 권리를 찾자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만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이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겠다. 이래서 소송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입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 정부를 믿고 구조를 기다리다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포항 지진도 정부와 정치권을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나만 손해볼 수 있다는 피해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상북도가 포스코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에 행정처분 통지를 내렸습니다. 포스코에서 지난 수십 년간 벌어져 온 일인데 어떤 종류의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석 기자입니다. 포항교철소 고로 굴뚝에서 평소에는 하얀 연기가 배출됩니다. 하지만 고로에 설치된 폭발 방지 장치인 브리더를 개방하고 가스를 배출하자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일종의 안전 밸브인 브리더를 열면
고로 내 연기가 오염 저감 장치를 거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식으로 대기 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해온 포항제철소 내 고로 4곳 중 한 곳에 대해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개폐가 되는 거는 저희들이 인허가 나갔는데 수동으로 한 것은 이거는 인위적인 조작이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조사 결과 포항제철소 제2고로의 경우 연간 7에서 8회 브리더를 여는 것이 적정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2배 가까운 13회나 브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했습니다. 포항제철소의 경우 고로 4개에 각각 4개씩 모두 16개의 브리더가 설치되어 있고 파이넥스 고로에는 브리더가 없습니다. 환경단체는 포스코가 수십 년간 대기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해 왔으며 어떤 오염 물질을 얼마나 배출했는지 행정기관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로에서 유독가스가 엄청나게 배출된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그동안 어떤 물질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됐는지는 포스코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각각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상황입니다.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계는 브리더를 통한 가스 배출 없이 고로를 정비하면 폭발 위험이 있고 현재 전 세계의 제철소가 모두 같은 공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 기술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실질적인 북방 경제협력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련 행사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환동의 지방도시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인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이 다음 달 1일 포항에서 열리고 한라오 기업인 무역상담회도 같은 날 포항에서 열립니다. 상담회를 통해 지역 70여 개 중소기업들은 자동차와 산업기계류,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관련 전문 러시아 빅바이어를 직접 만나 수출판로 개척에 나서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포항시 구룡포읍 일대 145헥타르에 263억 원을 투자해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를 오는 2021년까지 조성합니다.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는 산림휴양과 산악레포츠를 주제로 자연휴양림과 치유숲, 산악마라톤, MTB 코스 등이 조성돼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복지지구는 산림교육과 휴양치유 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도록 규정돼 있고 전국에 현재 8곳이 지정됐습니다. 울진군이 김천시, 예천군과 함께 오는 2021년 경북 도민체전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 단위로는 풍부한 체육시설을 바탕으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문을 연 울진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드문 수영장과 체육관을 갖췄고 옥상에는 축구장과 육상 트랙까지 설치됐습니다. 울진읍 일대 6만 5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연호체육공원에서는 농구와 테니스 등 웬만한 경기를 모두 치를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탁구장과 14레인 규모의 볼링장도 개장해 주민들이 손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데를 가려면 가까운 곳은 포항, 동해, 삼척을 가야 되는데 지금 울진에서 볼링이라는 또 이 문화를 즐기게끔 해주니까. 울진의 체육시설은 이 밖에도 죽변면 야구장과 평해와 후포, 북면의 생활체육공원 등 군 전역에 걸쳐 조성돼 있습니다. 울진군은 이 같은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오는 2021년 경북 도민체전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이젠 원자력에 너무 의존해 있어가지고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원자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자립 경제 구조를 가져가기 위한 시발점이 이제 체육이다. 울진군은 김천시, 예천군과 함께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에서는 김천시가 자체 수용할 수 있는 종목이 가장 많고 숙박시설 수용 능력은 울진군이, 예산 투입액은 도비를 포함해 예천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유치가 확정되면 김천시는 8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반면 울진군은 10년 만에, 예천군은 처음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도민체전 유치전은 공교롭게도 신청시군 3곳 모두 단체장이 초선이어서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체육회는 최근 유치 신청지 3곳을 현장 실사한 데 이어 다음 달 초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한 뒤 다음 달 말쯤 이사회를 열어 투표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울진군 왕피천유역 생태경관 보전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생태탐방로가 어제 개통됐습니다. 생태탐방로는 7개 구간 93.1km로 천연기념물인 사냥과 하늘 다람쥐 등 멸종위기 동물과 식물을 관찰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삶과 전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생태탐방을 하려면 왕피천 계곡 에코투어 사업단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큰일이 생기면 누구나 쉽게 하는 119 신고도 장애인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적절한 신고나 대응을 못해서 목숨을 잃는 일도 종종 있었는데 경북소방본부가 새로운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문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최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19로 걸려온 긴급 신고 전화. 네, 119 상황실입니다. 왜 그래요? 여보세요? 눈이 많은데요. 여보세요? 동화 눈이 말이에요. 네, 빨리 와세요. 선생님 어디가 아프세요? 불명확한 신고 전화는 15초간 이어진 뒤 끊겼고 소방대원이 현장에 갔지만 50대 남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신고자는 남성의 아들.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전화를 건 건데 가족 모두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에겐 신고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이후에 수차례 이제 엿걸기를 해봤지만 역시나 대화가 되지 않아서 의사소통이나 대화가 되지 않아서 출동을 못 시켜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지만 50대 지체장애인이 대피하지 못해 집안에서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장애로 119 신고를 할 수 없거나 몸이 불편해 스스로 대피하기 힘든 피난 약자를 위해 경북소방본부가 새로운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명 피난 약자 정보 제공 시스템. 장애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119에 전화만 걸어도 나이와 장애 유형, 주거지 정보가 이 모니터에 뜨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언어나 지적, 지체장애인 등 적용 대상은 도민 3만 명. 신고자가 상황을 세밀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전 정보를 토대로 재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경북 도내 23개 시군의 모든 정보를 다 입력을 해서 그만큼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경북 소방의 자발적인 노력이 현장에서도 빛을 발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보규입니다. 경북도의회가 다음 달 10일 시작하는 정례회 첫 본회의를 독도에서 열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하는 독도 수호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경북도의회는 4년 전인 2015년 4월 본회의를 독도에서 개최하고 일본의 독도 도발 규탄 대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제46회 경주 예총예술제가 자매도시인 익산시와 중국 시안시 미협이 참여한 가운데 어제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술의 전당 등지에서 개최됩니다. 그림과 사진, 시회 등 170여 점은 어제부터 예술의 전당 4층 대전시실에서 전시됐고 연극과 국악, 무용, 음악 등의 공연은 오늘부터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과 교촌마을, 경주 향교 등지에서 펼쳐집니다. 민족시인 이육사의 시 청포도는 그리운 고향의 모습을 소재로 조국의 광복을 노래했던 대표적인 저항시인데요. 선생의 고향 마을에서 바로 이 청포도로 만든 와인을 개발해 264 청포도 와인으로 이름 짓고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1939년 발표된 광복을 노래한 시 청포도는 고향에 대한 선생의 그리움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먼데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먼데는 육사 선생님이 태어나실 때 원천동 마을 이름을 먼데라고 불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대의 문인들이 그랬지만 육사 선생 역시 호주가였습니다. 석조 선생님도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뭐 술 많이 드셔도 한 점에 흩어짐이 없는 분이고 이제 서로 이제 맞대결을 하면은 그 지는 법이 없다. 선생의 마을에서 선생의 시 청포도에서 이름을 딴 이육사 청포도 와인이 개발됐습니다. 정식으로 문을 연 와이너리는 10톤 규모의 숙성 탱크를 갖추고 와인 제조와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이름이 좀 이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명품 와인을 꼭 만들어 놓고 말겠습니다. 청포도 나무를 심고 와이너리를 만들고 와인 제조 기술을 배워 품질 테스트까지 8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수로 만든 이육사 청포도 와인 같은 경우는 산도가 너무 좋고 너무 향이 좋고 아주 부드럽고 이육사 와인의 원료가 되는 청포도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바로 이 청수 품종입니다. 육사 선생의 고향 마을을 중심으로 1.3헥타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청포도 재배와 제조, 운영을 도맡은 장목반은 국내외 와인 대회에 이육사 청포도 와인을 출품해 품질을 겨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내 집 앞 골목을 지나면서 민자도로도 아닌데 통행료를 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대구 북구의 한 동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이 길은 주민들이 지난 30년간 매일 오가던 골목입니다. 골목 입구에 있는 집을 2년 전 사들인 A씨가 통행료를 받겠다고 나서면서 주민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A씨의 집 앞 17m 골목길이 알고 보니 주택과 함께 사유지였던 겁니다. 버스 정류장과 인근 상가로 이어진 이 길이 막히면 주민들은 훨씬 먼 길을 돌아가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반대편은 경사가 가파른 오르막길인데요. 대부분 70대 이상인 주민들이 다니기에는 불편한 걸 넘어 위험할 수 있어 보입니다. 동네 고령자들, 거동 불편하신 분들 많이 살아 계시니까 제가 의문을 간호하고 계시는데 동네 의원 갈 때 휠체어를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말 주민 10명은 어쩔 수 없이 A씨에게 6개월치 통행료 90만 원을 줬습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받거나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주민에게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A씨가 이번엔 하수도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골목 주민들이 사용하는 하수도관이 자신의 땅 아래로 지난다는 이유입니다. 뭐라 황당하지 뭐요. 여기서 산 지가 아마 45년 됐는데 뭐 이거 진짜 마른 하나게 날벼락이지 이거. 골목길을 따라 매설된 하수도관을 사용하는 집은 30여 가구. A씨는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주민을 상대로 소송까지 할 태세입니다. 대구 북구청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곳이 사유지고 하수도관 역시 개인 설비여서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보상을 주고 하락하는 게 없어야 이거는 뭐 이제 구청 가서 관리해야 되는데 뭐 담됐다. 그런데 구청 가서 이걸 이제 땅을 먹고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 이제 판결 나면은 우리는 그거 이제 근거를 해서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서 살 수도 있거든요. 골목길과 함께 30년을 이웃사촌으로 지내던 주민들이 통행료니 사용료니 하며 갈등을 벌이다 소송까지 치를 태세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교내 진흥관 1층에 고 최종근 하사 분향소를 마련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호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순직한 최 하사는 지난 2016년 동국대 경주 캠퍼스 경영학부에 입학했다가 이듬해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오는 30일 교내 사찰인 정각원에서 위령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경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지난 2009년 시작된 해오름 한정식당이 어제 경주 역사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해오름 한정식당 확장 이전은 경주시와 코레일 대구본부,
신라문화원, 경주 시니어클럽관, 동방성장 업무협약에 따른 겁니다. 확장 이전 비용은 하나금융그룹에서 1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했고, 코레일 대구본부는 경주역사 입점과 연간 임대료 50%를 감면 지원했습니다. 오늘 맑고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일사와 함께 기온도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5도에서 30도까지 치솟으면서 예년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이 해가 지고 나면 쌀쌀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 28도, 포항 29도,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들어있지 않고요. 예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